명절 아침, 며느리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며느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7년 전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출발을 알렸던 한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예식장, 아름다운 신부의 미소, 미래를 약속하는 신랑의 든든한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고된 시집살이. 특히 명절은 며느리에게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며느리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첫 명절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길 강요했습니다. 며느리는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님 맞이부터 상차림, 설거지까지 모든 가사 노동이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며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누그러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번번이 처참하게 좌절되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심해지고 그 강도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매년 명절 상차림은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물론 명절을 맞아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을 위한 접대, 음식까지 모든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에 간섭하며 며느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간이 좀 싱겁구나. 어휴, 너는 왜 이리 손맛이 없니? 우리 아들은 이런 맛 안 좋아하는데. 옆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듯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치를 보며 묵묵히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걱정하실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늘 방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게 하세요. 여보도 좀 쉬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남편은 늘 못 본 척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TV 앞에 앉아 세상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며느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명절 아침마다 며느리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집안일을 해내면서도 누구 하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은 며느리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잠 못 드는 밤이 수없이 많았고 명절 당일에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힘든 상황과 지난 세월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지쳐 이러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친구는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충고와 함께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참지 마.
내 인생은 너희 것이야.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데 언제까지 홀로 외롭게 희생해야 할까요?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올해 설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 상차림은 내가 혼자 다 해야겠다. 김치도 담가야 하고 나물도 몇 가지 더 해야 해. 그리고 내 동선에는 오늘 늦게 온다고 하니 제사상 준비도 내가 다 하고 손님들 음식도 넉넉히 해둬야 한다. 알아서 잘 해야지.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명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당한 요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날카로운 시선은 며느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7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이 정도도 못한다는 말이니?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쯧쯧,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너는 복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그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백히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7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마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듯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 하나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봉투를 보며 어리둥절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가리키며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제가 7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정리한 내역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 정확히 정산해서 돌려받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7년 동안 저희 희생은 충분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며느리가 7년 동안 썼던 돈의 내역이 상세하고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경조사 비용, 명절 음식 재료비, 시부모님 용돈, 시댁 식구 선물, 그리고 명절마다 발생했던 각종 잡다한 지출까지. 며느리가 홀로 감당했던 모든 지출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7년 동안 겪었던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피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증거였습니다. 봉투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진심과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남편의 이해와 위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돌아서서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당당하고 굳건히 걸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영수증 봉투도 7년 동안 며느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담긴 이 봉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뼈아픈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며느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용극입니다.